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기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김민수 씨와 29살 이지영 씨 부부입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시련, 그리고 그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여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지영이가 아기 수진이를 재우고 나서 민수에게 털어놓은 첫마디였습니다. 출산한 지 8개월, 육아와 살림에 지친 지영이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중견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밤 9시에나 돌아오는 생활. 주말에도 종종 회사 일로 나가야 했죠. 미안해, 지영아. 조금만 더 참아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항상 그래. 항상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잖아.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지영이는 결혼 전까지 패션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했어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동료들과도 잘 지냈고 매일이 새로웠죠. 하지만 임신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하루 종일 아기와만 있는 생활. 엄마들 모임에라도 나가보는 게 어때? 민수가 제안했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너무 완벽해 보여.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과 온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화상통화로 서로 안부를 묻던 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혹시 정우 기억해? 너랑 1학년 때 잠깐 만났던. 아, 최정우? 지영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응. 걔가 요즘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대. 너랑 예전에 잘 맞았잖아. 그날 밤 지영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 정우야. 나 지영이야. 오랜만이다.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지영이.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일상의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많이 힘들겠다. 예전에 넌 정말 활발했는데. 그러게. 가끔 예전 내 모습이 그리워. 민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이와 정우의 대화는 이제 전화통화로 이어졌어요. 민수가 회사에 있는 낮 시간, 지영이는 아기를 재워놓고 정우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너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네. 정우가 말했어요. 나도. 그땐 참 좋았지. 우리 왜 헤어졌지?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로 싸운 것 같은데. 지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쩐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내가 군대 가면서 우리 어려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잖아. 지금이라면 달랐을 텐데. 그 말에 지영이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더욱 바빠졌어요.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가 계속됐죠. 여보, 미안해. 이번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할 것 같아. 또, 지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지영이는 또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일만 알아. 나는 매일 혼자서 아기 보고 집안일하고. 때로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정우야. 지영아,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도 너를. 안 돼. 지영이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의 고백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한 여자로서 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날 밤 지영이는 잠들기 전 정우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넌 정말 멋진 여자야. 그걸 잊지 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민수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민수가 이상함을 느낀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지영이가 예전보다 화장을 자주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어디 나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기분 전환차 좀 꾸며봤어.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지영이가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나가서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누구야? 대학 동기. 그런 일이 반복되자 민수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서류를 가지러 집에 들렀는데 지영이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나도 그래. 정말 그때가 좋았어. 민수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정우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결혼했잖아. 하지만 넌 행복하지 않잖아. 내가 보기에도 그래. 지영아, 나 너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로. 나도. 사실 너를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한번 만날까? 아니면 너무 위험할까? 위험하긴 하지만 정말 보고 싶어. 그럼 내일 홍대 앞 카페에서. 민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겠어서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만날 약속까지. 그날 밤 민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민수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하나? 수진이는 어떡하지?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고 하며 집을 나서려 할 때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몇 시에 들어와? 저녁 먹고 올게. 수진이 잘 부탁해. 민수는 아내가 나간 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따라가서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믿고 기다려야 할까?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이를 이웃에 맡기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홍대 입구 카페에서 지영이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방송 관련 일을 한다고 했으니 분위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지영이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최근 몇 달간 집에서는 항상 피곤하고 짜증내는 모습만 봤는데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 지영이가 그 남자의 손등을 톡톡 치며 웃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가 지영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모습까지.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구나. 민수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영이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화장을 다시 하고 왔는지 얼굴도 환했고요. 어땠어? 친구들 만나서? 응, 좋았어.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얘기했어.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책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아내를 신경 쓰지 못한 게 아닐까?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가 민수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라고 걱정할 정도였죠.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수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지영이가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인 대화였습니다. 나도 그래, 정우야.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차라리 뭘? 같이 사는 게 어때? 우리 둘 다 불행한데. 미쳤어? 나 애가 있잖아. 수진이도 함께 키우면 되잖아. 나 아이 좋아해. 민수는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습니다.
자신의 딸까지 거론하며 유혹하고 있다니. 하지만 억지로 참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섣불리 행동했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회사 선배인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도 10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형,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술집에서 만난 김 과장은 민수의 얘기를 다 들은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이런 일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대화로 풀 수 있는지 시도해보고.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강수를 두는 거야. 증거요? 통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둘이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필요할 수도 있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랑했던 아내를 감시하고 증거를 잡는다니. 김 과장의 조언에 따라 민수는 몰래 지영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영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어쩐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화면을 보니 정우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 좀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날까? 호텔 라운지 어때?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으려는 건가? 대화 내역을 위로 올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나를 전혀 이해 못해. 너하고 있을 때만 내가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지영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어. 용기만 내면. 민수는 핸드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내는 정말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가 곧 나올 거예요. 민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온 지영이가 물었어요. 아, 그냥 TV 보고 있어. 내일 나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도 될까?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저녁쯤.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금요일 오후 지영이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서요. 확실히 평범한 친구 만남은 아니었어요. 민수는 이번에도 수진이를 이웃에 맡기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 라운지. 확실히 특별한 장소였네요. 멀리서 지켜보니 두 사람의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친밀해 보였어요. 지영이가 정우의 넥타이를 고쳐주는 모습, 그리고 정우가 지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켜본 후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정말 호텔 객실로?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가갔습니다. 지영아.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민수.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있는지는 나도 궁금하네. 너야말로 친구들 만난다며? 정우가 어색하게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지영이랑 대학교 동기고. 알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동기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서 엘리베이터까지 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지영아, 집에 가자. 싫어. 지영이가 갑자기 반발했습니다. 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살기 싫어. 뭐? 당신은 매일 일만 하고 나는 집에서 애만 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영이는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이제 선택해. 진짜 행복을 택할 거야? 아니면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거야? 그 순간 민수의 이성의 끈이 놓쳤습니다. 잠깐만요, 최정우 씨.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행복인가요? 파괴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지영이는 당신과 있을 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호텔 직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일단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왜?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어차피 다 털어놓을 거야. 결국 세 사람은 호텔 로비 구석 소파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대였어요.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 정말 힘들었어. 매일 혼자서 애 보고 집안일하고. 당신은 일만 알고.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바람이 아니라 위로였어. 정우만이 나를 이해해줬거든.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지영이는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인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거죠. 민수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아내를 소홀히 했던 건 아닐까? 그럼 정말 나를 떠날 생각이야? 지영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못 살겠어. 수진이는? 우리 딸은 어떡하고? 수진이도 불행한 부모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만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영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봐.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정우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지영이는 이제 저를 사랑한다고요. 민수는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영이가 힘들어할 때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그게 사랑인가요? 적어도 전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데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도 막연한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정우 씨, 당신 나이가 몇 살이죠? 31살이요. 결혼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애 길러본 적은? 그것도 없지만. 그럼 당신이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뭔가요? 로맨틱한 데이트? 달콤한 말? 그거면 충분한가요? 지영이가 불편해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무하지 마. 너무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야. 민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우 씨가 정말 우리 가정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민수는 정우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수진이가 밤에 울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당신 차 있어요? 육아용품 살 돈은? 보육료는? 그리고 지영이가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애는 누가 봐주죠? 정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지영이에 대한 감정만 있었지 실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현실적인 부분들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영아, 민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일시적인 설렘이야? 아니면 진짜 가정의 행복이야? 지영이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정우와 함께 있을 때는 분명 행복했지만 막상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해받고 싶었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싶었고. 그럼 나한테 얘기했으면 됐잖아. 민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왜 다른 남자에게 위로받으려고 했어? 당신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얘기해도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너의 마음을 생각해봐. 이 사람과 있을 때와 나와 있을 때 언제가 더 행복했어? 지영이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확실히 정우와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우야, 지영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민수를 선택할게.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너 행복하지 않다고 했잖아. 행복하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서야.
도망치는 게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 지영이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나도 잘못했어. 힘들다고 다른 남자에게 기댄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변해야 해. 우리 가정에 더 신경 써야 하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나도 반성할게.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 지영이의 선택이니까. 그래도 만약 또 힘들 일 있으면 연락해. 정우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호텔을 나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아기가 잠든 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구나. 나도 미안해, 민수야.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회사 일도 조절하고 너랑 수진이한테 더 신경 쓸게. 나도 정신 차릴게.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보려고 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이상한 생각만 드는 것 같아. 민수가 놀랐습니다. 일을? 하지만 수진이는? 당신이 도와주면 되잖아. 아니면 어린이집에 맡기든지. 나도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는 생겼어요. 그런데 9개월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이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남자 후배가 지영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선배, 오늘 저랑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련 얘기였지만 점점 사적인 얘기가 많아졌어요. 그 후배는 지영이보다 3살 어린 27살로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었죠. 지영이는 집에 와서 민수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사실 회사에 나한테 관심 보이는 후배가 있어. 민수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선을 그어야지. 하지만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일 겪었잖아.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작은 문제도 숨기지 않고 상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민수와 지영이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결혼 생활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민수와 지영이처럼 때로는 외부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결혼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